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 들어가는 부분을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HTML에서 먼저 만들어 줍니다. HTML에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CSS에서 이미지의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HTML에서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시켜줄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지 넣는 섹션으로 만들었는 부분 있죠. 이미지 해가지고 그냥 배너 1 하나 넣는 요 부분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을 텐데 우리가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레이아웃 위치만 이렇게 본다고 이미지를 한 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동작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해주시려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딸랑 한 개만 넣으면은 안 되고 div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이미지는 좀 뺄게요. 요거 근데 여기에다가 ALT 값 다 적어놨으니까 저는 잘라내기 해놨다가 이따가 다시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div에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줄게요. 클래스는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 st 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겠죠. 자, 여기에 이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작은 또 div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도록 할 건데 이 슬라이드 리스트는 이미지들 각각 하나가 묶여져 있는 묶음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세트라고 적었는 이 부분은 얘네들 이 세트가 들어가 있는 그냥 틀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게 이제 좌표값하고 이렇게 위치 맞춰줄 때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div를 만들어 줄게요. 지금은 저는 얘를 div로 해서 만들어 주는데 왜 div로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만약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다라면은 그냥 사실 뭐 이미지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지 해서 이미지 자체에다가 뭐 클래스의 이름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도 이렇게 따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어 줄 거거든요. 일단은 먼저 위치 먼저 맞추고 이미지 넣어서 위치 먼저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div로 묶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그냥 이미지만 일단 하나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div의 이름은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줄까요? 슬라이드 img 이렇게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이 div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이 있는 섹션 안에 div, 큰 div가 하나 있어요.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하는 div를 만들어서 얘 안에다가 또 다른 작은 div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넣을 때 여기에 꼭 ALT 값 넣어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총 3장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div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 이미지 되어져 있는 제일 작은 div 있죠. 얘네들을 다 일단 요만큼 복사를 시켜줄게요. 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클래스 이름은 다 동일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동일한데 이미지의 사진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배너 2번 제가 이름 다 똑같이 해놨어요. 크기도 똑같이 해놓고 1, 2, 3번
설명글만 조금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설명글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어, 2번은 뭐 언더 시킹덤 영업 종료 안내, 그 다음에 3번은 반값, 롯데월드 반값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이미지에 맞는 설명 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보게 되면 그냥 div에다가 요거만 했어요. 각각 div 안에 이미지 넣는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지가 div 안에 우리가 넣었으니까 쭉 그냥 이렇게 세로로 길게 그냥 늘어져서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잘 되신 거예요. 이미지를 이제 세로로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중간에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틈이 조금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미지 태그 여기 img 자체에서 얘가 그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텍스트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지만 인라인 요소 자체에 그 텍스트 여백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요거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미지 뭐 그렇게만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지 태그에다가 모두 다 이게 공통적인 속성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CSS로 가볼까요? 자, CSS에서 컨텐츠 얘는 슬라이드 세트 자, 밑에다가 슬라이드 세트에 들어가는 CSS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 해가지고 img 해서 속성이랑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위에 그냥 공통 우리 전체 선택자 해가지고 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줘도 됩니다. 자, 뭐를 추가를 해주느냐 하면은 img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 들어가는 거 img src잖아요. img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공간이 없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전체 선택자에다가 그냥 넣어 놓게 되면은 전부 다 다른 이미지들도 모두 다 디스플레이 블럭 얘네들 이미지를 블럭화 시켜 가지고 좀 여백이 생기는 거를 다 없애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면은 여기 슬라이드 세트에만 들어가는 부분 요 슬라이드 셋에 뭐 img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슬라이드 세트는 제가 id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img 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겠죠. 저 정확하게 하려면은 슬라이드 세트에 슬라이드 리스트에 있는 슬라이드 img에 img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선택자에다가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빼고 그러면 왼쪽은 인덱스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는 배치를 시켰고 이 이미지 위에다가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거 뭐죠? 글자를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완성본에서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죠.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 추가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HTML에서 여기 이미지, 배너 이미지 div 묶었는 거 있죠? 슬라이드 img라고 우리 이름 지정해놨는 부분에 img 태그 위에다가 제목을 적어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 내용을 적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h2를 사용을 할게요. h2에서 여기에는 슬라이드 이미지 1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미지, 각각 이미지 위에다가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h2 있고 우리가 이미지 태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h2는 블럭이잖아. h는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분리가 되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우리가 여기에 이미지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옮겨줄 거예요. 포지션을 활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요 이미지 위에 이 글자를 이렇게 올려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SS에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분할을 해서 CSS에서 여기에 슬라이드 세트라고 하는 요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아이디나 클래스를 먼저 좀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속성이랑 값을 넣어 주시면 빠뜨리는 부분이 조금 없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세트, 일단 아무 값도 입력을 안 할 거지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 속성이랑 다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에 슬라이드 img, 얘도 속성이랑 값을 넣어줄 거고,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안에 슬라이드 img 안에 보면 요게 있죠. h2하고 그냥 이미지, 그냥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 위에 전체 선택자에서 이미지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줬기 때문에 뭐 안 해줘도 되는데, 저 위에서 안 했다라면은 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img에 h2 속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img에 img, 얘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클래스예요. 제가 얘네들 묶음 글자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는 거 두 개를 묶었잖아요. div로. 그 클래스 이름인 거고, 이 img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밑에 속성에 요렇게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추가했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적혀 있겠죠.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저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안 하고 저 위에 적어놨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속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위치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H2에 대해서 글자가, 이 H2가 글자죠. 글자가 어때요? 이미지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그러면은 포지션을 사용을 해줄 거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포지션 입력을 해줄게요.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탑 50%, 그리고 레프트도 50%.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입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글자가 없어져요. 이렇게 중간에 이상하게 막 겹쳐져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포지션을 뭘로 잡았어요?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미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죠, 지금. 기준이 되는 애한테에다가 릴레이티브를 잡아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한테에다가 슬라이드 이미지, img 있죠? 얘한테다가 포지션을 또 잡아주세요. 포지션은 얘는 릴레이티브가 되겠죠. 요 릴레이티브는 요 글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각각 이미지 위에 글자가 따로 분배가 되어져서 나오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가 가운데로 왔을 건데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가운데로 이동을 한다 했는데 어때 보여요? 얘가 한 중간에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얘가 옮겨지는데 기준점이 어디로 해서 옮겨지느냐 하면 글자 잘 보이는 거 여기 두 번째 걸로 볼게요. 요만큼이 글자의 영역이에요. 얘가 50% 해서 옮겨지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 돼요. 왼쪽 상단 끝부분이. 그래서 얘가 이 위치를 보면은 이 화면에서 딱 정중앙에 와 있어요, 얘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글자가 가운데로 와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글자를 옮겨주는 속성을 또 더 추가를 시켜주셔야지 돼요. 자, 글자가 옮겨져야지 되는 거니까 H2를 해줘야 되겠죠. H2에다가 요 밑에 추가를 시켜줄게요. 자, 이번에는 뭐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요거는 그때 CSS 할 때 안 했던 부분인데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트랜스폼. 요 트랜스폼은 이제 보통 CSS를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동작 효과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때에 사용을 해주는 속성인데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위치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위치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괄호 안에 뭐를 적어주느냐 하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쉼표하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세요. 저장하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글자가 이제 이 이미지에서 한 중간으로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글자의 요 중간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이동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앱솔루트로 위치 잡아 얘네들의 위치를 50% 이동을 한다라면은 이 박스에서 여기 왼쪽 상단 부분 여기 꼭대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중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트랜스레이트라는 값을 50%, 마이너스 50% 주게 되면은 이 블럭의 중심 한 중간 얘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위치 잡을 때 꼭 포지션이랑 같이 조금 활용이 된다 하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배치 한 중간에 오게끔 먼저 만들어 놓아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위에 글자 배치는 되었고, 이 글자가 지금 이미지에 조금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글자 부분이 티나게 그냥 이 글자를 조금 꾸며줄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경을 그냥 살짝 넣어놨어요. 오파시티 줘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CSS로 이렇게 막 위치 잡고 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갔을 때 이렇게 중간에 뭐 이미지에 대한 설명 글을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그냥 포토샵에다가 이 글 적어가지고 3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따로따로 이미지들을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냥 이미지만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미지 설명 글을 포토샵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가를 하면 우리 지금 방금 했는 거 H2에 대해서 뭐 트랜스레이트 잡고 이런 거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꾸며줄게요. H2에 대해서 여기 트랜스레이트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요거는 배경 색깔 넣을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컬러는 오파시티를 줄 거기 때문에 RGBA로 값을 주도록 합니다. 그냥 단색을 준다라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이 뭐죠?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샵 해가지고 색상 코드 값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오파시티를 좀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RGBA를 쓸게요. RGBA 에다가 여기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색상 그 RGB 그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했죠. 이호에 한 0.6 정도 오파시티를 줄까요? 자, 이렇게만 넣게 되면은 이제 글자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흰색 배경이 불투명도 되어가지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죠. 근데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있어가지고 조금 별로 보기가 예쁘진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패딩 값을 줘서 조금 더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에 모서리 둥근 값도 줘가지고 라운드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패딩 또 추가를 합니다. 패딩은 위아래로는 한 10픽셀 정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한 30에서 35픽셀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옆으로 이 흰색 박스가 커져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아무튼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이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운드 줘야 되니까 보더 레디어스 보더 레디어스 값을 한 30픽셀 정도 넣어주면 여기에 모서리 각져 있는 부분이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꾸며주는 부분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위치를 지금 보면 이만큼 영역을 다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지사항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또 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요만큼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얘한테다가 슬라이드 세트 아이디 있죠? 얘한테다가 크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세트에다가 위드랑 헤이트의 값을 넣어주세요. 위드는 1200픽셀. 우리 총 120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헤이트의 값은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지? 볼까요? 아, 이게 1000짜리구나. 이게 377. 이미지가 1200으로 키워줬으니까 높이 한 450 줘볼까요? 원래는 이미지에 딱 크기만큼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지를 원래 1000짜리를 그냥 이렇게 제가 강제적으로 1200으로 늘리다 보니까 높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충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한 1450 한번 잡아봤어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 번 더 뭐 높이 값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없어졌죠. 밑에 있던 공지사항 애들이. 그거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2번 요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 높이 값 잡아주고 많지. 만약에 여기에서 요 이미지의 높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화면 캡처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요 이미지의 크기 재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나오는가? 높이가 보자. 찾아라. 인포. 어, 303? 왜 303밖에 안 나오지? 높이가? 높이가 303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낮노? 원래의 이미지의 크기가 원래 이미지가 377인데 뭐지? 일단 300 얼마로 입력을 해줄까? 요거 그냥 400 정도 할게요. 450은 조금 많지 싶어요. 하면 1000일 때 377인데 1200이면 얘가 높이가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만 보이겠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여기 슬라이드 세트 있죠. 얘한테다가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1200 그 다음에 높이 400인 영역보다 이미지가 더 튀어나와서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이따가는 여기에다가 이 1200 높이 그 다음에 400을 넘는 부분은 보이지 마라. 오버플로우 히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은 얘를 넘는 영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속성이에요. 여기에다가 히든으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1200에 400을 넘어서는 부분은 히든 숨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밑에 부분은. 얘가 400보다 높은 것 같아요. 맞죠? 450, 30 해볼까? 지금 이미지가 다 안 나오네요. 450 보자. 470 460 잠깐만 요거 제가 높이값 확인해 갖고 알려드릴게요. 450 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나 아까 맞췄어. 450 55 보자. 한 53 이렇게 주면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네요. 52 그냥 이미지의 크기 원래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나는 이미지를 임의로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만들기를 원래 그 사이즈대로 만들어서 그 높이를 그대로 주면 돼요. 요거는 내가 이미지를 잘못 저장을 해서 그래요. 요 높이값 그냥 여러분들 450 줄게요. 이따가 그거 계산도 하기 쉽도록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450씩 나중에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계산 여기에다가 뭐 몇 픽셀 뒤에 붙으면 그것도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이미지만큼 보이는 게 됐죠? 그러면 이제 위치는 우리가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줄 거냐 하면은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들어 줄 텐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요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메뉴 있죠? 메뉴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어때요 얘가? 숨어버렸죠 뒤에. 우리가 요거 해주기 전에는 얘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뒤로 숨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영역, 배너 세트한테에다가 어디 갔노? 여기 이미지 얘한테다가 포지션 값을 주면서 얘가 저 위에 있는 메뉴보다 얘가 올라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슬라이드 세트 있죠? 이 이미지들이 다 묶여져 있는 덩어리 영역, 이 영역한테에다가 저 위에 있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얘네들의 순서 값을 좀 정해줘야지 돼요. 뭐냐 하면은 우리 왜 포토샵에서도 보게 되면은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레이어가 밑에 있는 레이어는 위에 있는 레이어에 가려서 안 보이죠. 지금 얘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밑에 있는 이 이미지 들어있는 이 영역이 저 위에 있는 메뉴 영역보다 더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줘야 돼요. 그 위치는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하면 Z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Z인덱스가 우리 포토샵에서 레이어 순서 바꾸는 거 하고 거의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Z인덱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거죠. 슬라이드 세트 요거하고 얘가 저기 위에 있는 메뉴, 우리 내부 줬었죠. 헤드의 내부. 얘보다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헤더의 내부한테에도 Z인덱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누구죠? 저 밑에 여기 슬라이드 세트 얘한테도 Z인덱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Z인덱스를 사용을 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Z인덱스는 항상 포지션이랑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포지션은 뭘로 하느냐 하면 릴레이티브로 잡아줄 거예요. 자, 여기에 슬라이드 세트에다가 포지션을 주세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줍니다. 릴레이티브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Z인덱스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Z인덱스는 값을 0에서부터 1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100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너무 막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저 위에 있는 내부보다만 숫자가 더 많게 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100으로 줄게요. 픽셀이 아니고 그냥 100. 계층 레이어처럼 이렇게 계층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누구보다 올라와야 돼요? 내부보다 올라와야 되죠. 그럼 내부한테 얘도 포지션의 값을 릴레이티브로 적용을 하고, Z인덱스는 이거보다는 값을 적게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Z인덱스는 한 80 정도, 아니면 99 이렇게 줘도 돼요. 헤더에 있는 내부한테에다가 주세요. 내부한테에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 Z인덱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너한테에다가 얘가 참 더 많아야 되죠. 메뉴가 올라와야 되니까 내가 헷갈렸어. 얘가 100 주고, 밑에 얘 뭐죠? 얘가 더 낮게 한 그냥 50 넣을게요. 그래야지 올라오겠죠. 메뉴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메뉴가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동작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 오버플로우 히든 했는 거는 저는 좀 잠깐 지울게요. 요거 나중에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지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약간 임시로 좀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여기에서 슬라이드 리스트에는 따로 문자가 줘도 되나? 여기에서 요거 하나 참 CSS에서 조금 더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 슬라이드 리스트 얘도 값을 좀 그 포지션 값을 잡아줄게요. 뭐냐 하면은 요거 뭐죠? 얘 위드랑 높이 값 똑같이 넣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여기 리스트한테에다가 리스트는 뭐예요? 얘네들 각각 묶음했는 그 세트들인 거죠. 이름이 제가 조금 더 헷갈리게 좀 좋네. 요거를 세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덜 헷갈렸을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 이미지들 글자랑 이미지 div 얘네들한테 요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위드는 1200 픽셀 그리고 높이 하이트는 450 픽셀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지션 요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할 때 요거 이거 뭐죠? 얘 스크립트에서 기준 좌표값 되는 애가 필요해 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요렇게 추가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그냥 뭐 확인을 했을 때는 똑같겠죠. 저는 요거 오버플로우 히든 지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 리스트에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제 위에 부분은 우리가 어제 메뉴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메뉴 저 위에다가 주성문을 붙여줄까요? 메뉴였었고 오늘은 이제 밑에 이미지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함수랑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변수를 먼저 하나 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총 3개가 들어있죠. 이 하나, 둘, 3개 이미지에다가 변수 값을 줘서 얘는 0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번, 2번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하면 얘가 이미지 이 데이터 들어가는 게 1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0번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0, 1, 2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변수의 값을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var 해서 변수의 이름 값은 여기에다가 뭘로 줄까요? 인덱스 dx 이미지 img 요거는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면 되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now 이렇게 주셔도 돼요. 현재 이미지이니까. 그럼 처음에 이미지는 0을 줍니다. 값을. 첫 번째 시작하는 이미지 얘인 거예요. 얘한테다가 초기 값을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보면은 뭐 몇 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이동을 시켜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동작을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스크립트 시간에 하더라고요. 뭘까요? 어제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느 시간 가지면서 맞아요. set interval. 그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set interval 적용을 합니다. set interval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는 요 함수를 따라서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을 하여라 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펑션 해주고 동작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거 한 줄로 일단 먼저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set interval 함수 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set interval 해주시게 되면은 이 함수를 동작을 하는 시간을 뒤에 또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쉼표 해주고 얼마 동안 해주겠다. 3초 동안 해줄 거예요. 그럼 3000. 그죠? 3000.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 찍어서 만들어줍니다. 일단 그냥 요게 제일 기본 그냥 구문인 거예요. 3초 동안 함수를 실행하여라. 3초 간격으로 이제 3초 동안이 아니고 3초 간격으로 함수를 실행을 하여라. 그러면 그 함수를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3초 동안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위치를 3초 동안 뭐를 실행을 하느냐 하면은 위치를 얘가 이동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여기에다가 이거 뭐죠?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슬라이드 이 위치 값에 대한 변수예요. 그러면 이름을 그냥 슬라이드 포지션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DSLID 포지션. 포지션 맞나요? 여기에다가는 뭐냐면 요 부분이죠. 이미지, 인덱스 처음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시켜야지 되잖아요. 이동을 시켜주는데 얼마만큼 이동을 시켜줘요? 얘가 높이, 이미지의 높이 값만큼 이동이 되어야지 되겠죠. 이렇게 봐보세요. 요렇게 이미지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 이미지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려면 이 이미지 높이만큼 얘가 이동을 이렇게 올라가야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는 높이는 여기에다가 이미지의 높이 값만큼 여기 뒤에 인덱스 이미지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변수에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미지보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450 픽셀 만큼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뭐죠? if문을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자, 얘가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인덱스 이미지가 첫 번째는 좌표 값이 0이에요. 처음에 1번 이미지가 왔을 때에는 여기에 보면 0일 때는 0 곱하기 450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0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두 번째 이미지는 1번이잖아요. 1번 이미지가 왔을 때는 얘가 좌표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이미지는 450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거다 했잖아요. 값이 마이너스 45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0이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0, 1, 2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일 때에는 좌표 값이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왔을 경우에는 얘가 좌표 값이 마이너스 4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2번이 되었을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900이 되겠죠.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엔 세 번째 이미지 있나요? 없죠. 세 번째 이미지가 2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미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0이 돼요. 0일 경우에는 또 0이 돼야 되겠죠. 얘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012, 012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if문 사용을 해서 만약에 얘가 2보다 더 클 경우에는 다시 0으로 돌아가라. 이거를 짜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좌표 값이 여기에서 0일 때는 0, 위치가 0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450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450만큼 높이가 되려면 중간에 어떤 계산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곱하기 해주면은 0 곱하기 0은 0이 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450은 마이너스 45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덱스 이미지, 요 이미지 값에다가 뒤에 있는 이 좌표값 이동시키는 값을 곱하면 위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 얘네들은 지울게요. 얘를 이제 if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if문은 여기 위에다가 펑션 아래쪽에다가 적어줄게요. 그러면 if문 만약에 인덱스 이미지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을 경우 우리는 이미지가 3장이니까 0, 1, 2 해가지고 나오는 게 2번이죠. 2번보다는 작을 경우에는 얘가 하나씩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값만큼 아까 전에 0일 경우에는 0이 되고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450이 되고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00이 되도록. 그러면은 2가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인덱스 이미지가 계속 증가를 해야지 되겠죠.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 경우에는 3 아니죠. 0, 1, 2. 그러니까 2가 되면은 0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되니까. 2가 되기 전에까지는 얘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자꾸 높아져야 되겠죠. 0, 1, 2 이렇게. 그래서 뿔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동은 되겠죠. 근데 얘가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3이 되는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다시 0번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else. 이 경우에 말고는 else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갈로 또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초기값 있죠. 이 값 자체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인덱스 이미지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라. 이렇게. 요거까지가 이제 if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다가 요 부분 있죠? 벌스 줬는 거 요 밑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선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달러 표시 해주시고,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jQuery를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누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 이미지, 초기 이미지를 이동을. 걔를 이동을 하는데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하면 요건 HTML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긴 거예요. 이 부분을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클래스 이름 있죠. 슬라이드 리스트. 얘를 여기에다가 잡아줄 거예요.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슬라이드 그 이미지들 각각 하나하나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는 애니메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얘 왜 안 나오노? 그렇네요. 자, 여기에다가 괄호 또 열고 닫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동이 되는 값을 적어줘야지 돼요. 또 여기에다가 괄호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세요. 중괄호 안에 어떤 값이 얘가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탑이라고 적어줍니다. 탑 값이 이동을 하는데 이 값은 어떤 값이냐 하면은 요 값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 얘가 이만큼씩 우리가 이동을 해야라. 인덱스 값에다가 이 450씩 이동해라 하는 이 값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얘가 탑에다가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만큼 동안,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움직이는지, 뭐 한 0.4초 동안 내가 얘를 이동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400. 밑에 있는 이 3000은 이 값이에요. set interval의 값. 3초마다 얘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적어줬는 400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건 거죠. 4초, 0.4초 동안 이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잘못 들어갔네. 펑션 의 값. 펑션이 여기까지. 슬라이드 포지션. 됐다. 이 앞에 제가 뭐 잘못 들어가 있어서 좀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부분은 구문은 jQuery 구문은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 전에 우리 슬라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변수 값 주고 뒤에다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에 대한 동작 해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면 안 돼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50 픽셀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450은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값, 이동하는 값. 그 다음에 픽셀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플러스라고 적어주세요. 플러스라고 적고, 픽셀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 됐는지 볼까요? 이미지 인덱스 첫 번째 이미지의 초기 값을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3초마다 실행을 시켜줘라. 어떤 실행을?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가 2보다 작을 경우에는 뿔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덱스 이미지의 이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에 대해서 애니메이트 움직임을 줘라. 위로 슬라이드 포지션의 값을 움직임을 줘라. 4초 동안. 이거는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동이 되지 않네요.